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에 대해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메신저의 발달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고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팔로워가 있죠.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을 따져볼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표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삶에 해로운 관계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자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용하려 합니다. 마치 편의점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우선 감성 자극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었어. 같은 말로 시작해서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내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SNS를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죠. 다음은 필요성 각인 단계입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해서는 전문가잖아. 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같은 말로 자신의 부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살짝 올려주는 칭찬도 곁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포장에 불과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탁을 들어준 후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사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 뚝 끊기죠. 다음 부탁거리가 생길 때까지 완벽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관계는 점점 더 도구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매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개인적인 소비에는 매우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극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SNS에는 매주 새로운 맛집 사진, 명품 가방, 최신 전자기기 구매 인증을 올리면서도 정작 친구들과의 약속에서는 요즘 좀 빠듯해서.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심지어 단체 모임에서는 자신의 목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내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하죠. 더 교묘한 것은 이들의 변명 전략입니다. 월말이라 돈이 없어.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서. 같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비 내역을 보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는 그 관계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직관은 매우 정확한 나침반과 같아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그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매우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잡을 때부터 은근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캘린더에 그 약속을 적어놓고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듭니다. 약속 전날에는 내일 안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죠. 만남 당일에는 시간이 어떻게든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감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변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0대의 관심사와 30대의 관심사가 다르고 미혼일 때와 결혼 후의 대화 주제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늦게까지 술 마시며 수다 떠는 것이 즐거웠던 친구와의 만남이 이제는 다음 날 컨디션 때문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때 공유했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이제는 전혀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친구가 하는 농담이나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감정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무리하게 지속하는 것이 더 불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우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접근합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요의 강도가 점점 세져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는 매우 체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관심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일상이나 고민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념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슬쩍 끼워 넣죠. 다음은 압박 단계입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니?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같은 말들로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걸 거부하면 우리의 우정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조종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대하거나 지적 수준이 낮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집단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인격적 결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는 매우 체계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약속을 잡을 때는 엄청난 열정과 적극성을 보입니다. 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만나자. 이런 식의 과도한 약속과 열의를 보이죠.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메시지의 톤이 달라지고 연락 빈도도 줄어듭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약속 당일이나 하루 전에 보내는 취소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 급한 가족 일이 생겼어.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잡혔어. 등 확인하기 어려운 변명들을 대죠. 더 교묘한 것은 이들이 변명의 패턴을 계속 바꾼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건강 문제, 다음엔 가족 문제, 그 다음엔 직장 문제. 마치 미리 준비된 변명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운영합니다. 이들의 실체는 종종 SNS를 통해 드러납니다. 몸이 아프다고 취소한 그 시간에 다른 모임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일이 있다고 했는데 여행 사진을 포스팅하는 식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이 들통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약속,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일반적인 친구와의 약속은 마치 언제든 취소해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이해관계로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 이후로는 모든 약속이 불확실해지고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최소한 중요한 약속은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공감 능력의 결여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성향입니다. 이들의 특징적인 반응 패턴을 보면 매우 일관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고민이야? 난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았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비교를 통한 무시입니다. 항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더 힘든 경험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의 고민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민은 마치 하찮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고민은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죠. 마치 세상의 모든 경험이 자신의 기준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그 위험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돼. 같은 피상적인 조언들을 던집니다. 이런 말들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민하는 사람의 자존감만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한번 이런 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 되고 진정한 소통이나 교감은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이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에너지 흡혈귀처럼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매우 위험한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직장이 너무 힘들어. 가족들은 날 몰라줘.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푸념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들의 피해자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위치시키면서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동료들이 질투해서,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죠. 더 심각한 것은 대화의 일방성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말하지만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하다며 자리를 뜨거나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조언이나 해결책 제시에는 넌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라며 일축해버리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면 심각한 정신적 피로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그들의 끝없는 불만과 푸념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시각까지 좀먹어버리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불행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드라마의 악역처럼 주변에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며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단순히 말다툼을 자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상황을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려 한다는 점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같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심지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갈등에 끌어들이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죠. 특히 위험한 것은 이들의 왜곡된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거나 문맥을 무시한 채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다툼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완전한 거짓말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너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 다들 내가 이상하다고 해. 같은 식으로요.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며 자신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설령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도 나는 정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날 오해하는 거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방관자로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누군가와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게다가 한번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는 좀처럼 화해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연 사람들과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편 가르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갈등 제조기와의 과감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9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떠한 변화나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닌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생산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이 연애를 계속해야 할까? 같은 고민을 매번 꺼내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대답만을 듣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선택적 청취 습관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당화해주는 말들은 귀담아 듣죠. 결국 원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합리화해줄 위로의 말뿐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대화를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타인의 이야기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깊은 자기애적 성향의 표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성과나 경험에 연결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나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해냈어. 라며 화제를 가로채버리죠. 특히 과거의 영광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 과거 직장에서의 성과, 옛날의 인간관계 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재가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을 정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관계 정리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잡초도 뽑아내고 때로는 아픈 가지도 잘라내야 합니다. 건강한 나무와 꽃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파괴가 아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